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자 신문은 2019년 7월 2일자 화요일이고요. 한국경제신문인데 판교, 분당권, 교육, 교통교육, 자연, 삼박자, 거처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와져 있고요. 소제목으로 보니까 시스템 협고 명품 가구 무상 뭐 이렇게, 무상은 무슨 무상입니까? 다 분양가에 포함된 거죠. 하여튼 제목은 뭐 그렇고요. 내일 성남 거주자 1순위 청약 하고요. 미니 판교 마지막 민간 분야, 서울 강남권 연결 교통망 우수, 서판교역 GTX A 노선 예정, 그 다음에 고급화 특화 설계 명품 단지 녹지로 사면 둘러싸인 숲세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대장지구로는 제가 보기에 대장지구로는 그 ATX 노선이 안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하여튼 과장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좋다. 네, 왜 좋은지는 제가 쭉 내용이 길면 너무 해서 이런 것은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자, 위치부터 한번 보고 판교 대장지구인데 A4, A7, 8 블럭, A5, A7, A8 블럭, 지상 20층에서 1033가구, 대단지라 좋습니다. 1000가구 이상 좋죠. 그 다음에 전용 면적 33평, 평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판교 대장지구 마지막 민영 아파트고, 사면 억지로 둘러싸인 숲세권. 제가 이거 봤더니, 아주 숲세권인 것 같아요. 아주 여기 산으로 완전히 그냥 삥삥 둘려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3일날 1순위 당해를 한다고 그러고요. 분양가는 평균 평당 2,299만원, 약 2,300만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과천이 평당 3,000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위치로 보면, 자, 과천이 서울 강남역까지가 과천이 약 한 13km 찍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약 15km 찍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신분당선이네 분당선이네 여기 지하철 얘기하는데, 지하철까지 가기가 제가 보기에는 멀어요. 버스를 한참 타고 가야 될 것 같고, 승용차를 끌고 간다든지 할 것 같은데, 거꾸로 그냥 승용차를 가지고 서울로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지 않겠나. 15km면 엄청 가깝겠죠. 물론 이제 출퇴근 시간대 차는 막히는 면은 없잖아, 있겠지만, 실제 자가용 차량으로 출퇴근 가능하고, 아니면 버스 타고 여기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이쪽에 와서 이렇게 환승해서 가실 수는 있겠고요. 봐보니까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 구역이 면적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강남역에 가깝다는 이유로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사유 다 필요 없습니다. 강남역에 반경 15km 이내에 들어와서, 그래서 서울 중에서 서울 소재는 다 괜찮고요. 제가 보기에 성남이라는 도시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성남이라는 도시가 성남, 그 다음에 과천, 여기 또 좀 요쪽이 안양, 요쪽이 뭐하고 가깝습니까? 그죠? 강남역하고 가깝습니다. 강남역. 다른 도시는 시군구청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찍어서 반경 몇 킬로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서울은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찍어서 반경 몇 킬로로 계산할 게 아니라 어디를 기준으로요? 강남역을 기준으로. 왜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강남역에,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긴 한데, 그 수도인 행정역에 미치는 정부종합청사나 그 다음에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그 행정역이 그 파급한 파급력보다 강남역에 있는 그 수많은 직장, 강남구에만 한 100만 개 이상의 고급 직장, 그 다음에 송파구, 서초구도 한 8, 90만씩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직장, 공무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타고 있는 이런 직장들이
한 200 몇십만 개가 지금 깔려져 있어요. 그 세 개만. 그래서 그 기준을 해서 반경 몇 킬로미터가 서울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집값이 비싸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투자를 권해드리고, 왜냐하면 승용차로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지하철을 안 생겼지만 경전철이나 뭐 트램도 생기지 않을까요? 보통 시간이 흐르면 생기더라고요. 세대수가 늘어나면 생기게 뭐 다 마련이니까. 안 생기더라도 버스를 타고 그 환승하는데 뭐 가까운 거리니까, 가까운 버스니까 지하철 타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천드리고요. 가격도 뭐 2,300만 원 뭐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엄청 뭐 비싸다고 말할 수 있겠죠. 뭐 항상 기준은 어디 두냐에 다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사업비 2조 부천 영상단지, 사업비 아파트 5,500가구 나온다. 주변 아파트값 상승 기대로 듣서 부천 영상 산업문화단지 뭐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 12,000가구 릴레이 입주 시작, 전세값 뚝뚝. 이건 뭐 당연하죠. 12,000가구면 어마어마한 세대죠. 그 다음에 작년 연말보다 7.5% 떨어져, 전세가격이 떨어져, 뭐 이렇게 되셨죠. 이런 것은 무슨 문화가 될까요? 그렇죠. 과소비를 일으켜주는 거죠. 주택 과소비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아파트가 10억이면 전세가가 최하 못해도 5억이 돼야 될 건데, 이렇게 12,000가구 한꺼번에 동시에 분양되면 초창기에 세입자 보완이라고 전세 분양 매매대금 금액의 한 40%나 30%까지도 떨어지려면 떨어질 거예요. 계속 뭐 뚝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행운이겠죠. 완전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해요? 3억에 전세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뭐 4억 5천이나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4억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한 거니까, 남들에 비하면, 남들은 예를 들어서 5억이나 6억, 7억에 전세를 살아야 할 집을 자기는 그 반 가격에 사는 거니까 엄청난 과소비라고 봐야겠죠. 원래 전세에 산 사람들은 저는 과소비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세를 3억에서 할 수 있으면 3억에서 할 수 있는데 3억이나 4억짜리 집을 사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3억짜리, 4억짜리 빌라 사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안 사서 들어가고 아파트로 들어가겠다, 10억짜리로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본인이 가소비한 거죠. 가소비한 거라고 생각 안 하신가요? 생각의 사고방식은 그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 보면 가소비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가격이 초창기에는 3억 5천이나 4억 했다가 나중에 이제 5억, 6억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맞춰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물건이 없을 때는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혁신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좋은 소식이네요. 지방 이전 공공기관 16개의 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국토부에서 5일 투자 설명회 했다고 하네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지금 혁신도시에 관련돼서 10개 혁신도시, 또 뭐는 내포 신도시에 이제 뭐 충남도 하나 뭐 더 주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고 나면 11개 혁신도시겠죠. 주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공공기관은 먼저 팔아치워야죠. 치워야 될 것. 그래서 지금 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팔아치우겠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119구조본부,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매각 처리를 절차를 받겠다는 설명회를 하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매일경제신문이고요. 재개발 취소 증산 4구역 역세권 개발로 해상하나에서 서울시 재정비 해제 구역에도 역세권 주택 사업 허용 검토하고요. 해제 우려 30곳도 적용 가능성 올해 말까지 결론 내기로 뭐 결론은 안 난 것 같고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기회는 사업 대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종 일반 및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정하고요. 용도 상향 범위는 3종 일반 주거 또는 준주거지역, 기부 체납 대상, 늘어난 용적률을 절반, 2종 일반 주거 200%에서 준주거 400%로 상향될 경우 100%를 기부 체납 대상으로 하고요. 임대주택, 기부 체납받은 토지의 주택을 시가 표준 건축비로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에 이렇게 공급해서 서민들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당연히.
이런 정책은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북구 미아동 일대 아파트점 변신 속도, 미아 뉴타운 3구역 건축 심의 통과, 인근 기름 뉴타운도 문과 껑충 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미아 사거리 뭐 기름 저기 강북구 일대죠. 서울은 뭐 강북이거든 강남이든 나중에 서울은 특별히 혜택받은 도시, 특별시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다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부 부담 커졌어도 흔들림 없는 단독주택 강세. 서울시 지난 서울서 0.32% 상승했는데 6년간 한 번도 하락 없어.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뭐 계속해서 플러스로 해서 계속해서 몇 프로씩 0.15%, 0.20%, 0.25%, 0.35%, 0.36% 하여튼 뭐 많이 올랐던 절렀던 매월 오르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매월 오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매월 오르느냐? 아파트도 계속 오르는데 아파트는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해요. 근데 그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물은 예를 들어 40년 회계 기준으로 하면 감가상각을 계속해서 일정 지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감가상각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40년에 가까워질수록 그 감가 속도는 사실은 회계학적으로는 이렇게 매년 예를 들어서 40분의 1씩 감가 처리를 하겠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감가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감가 처리한다는 방식도 대부분의 사람은 인지들 못할 거예요.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건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겠죠. 절대 건물 가격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건물 가격은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진다? 그렇죠. 회계처리상으로는 40분의 1씩 감가 처리되어지고 그게 40년에 가까워질 수는 30년 차 때는 급격하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해마다 토지 가격은 상승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토지 지분이 몇 평이겠습니까? 30평인데 토지 지분이 2평, 3평 뭐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너 평.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속도가 토지 지분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 올라가겠죠. 근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단독주택은 토지 지분이 뭐 80평, 5평, 100평, 뭐 78평, 90 몇 평 이러는데 건물은 몇 평이에요? 건물도 그 정도 평수밖에 안 되잖아요. 도리어 건물 평수가 더 적기도 하고. 당연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보다 토지 지분이 많으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겠습니까? 땅값이 올라가서 건물 가격이 단독주택이 올라간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붙잡고 있는 건물 아래에 있는 땅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가격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리고 그 꼬마 빌딩이라는 점포주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이런 게 오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단독주택은 내가 깔고 내 엉덩이에 깔고 어떤 수익 발생되는 구조가 아닌데 점포주택이라는 것은 거기서 올제받은 수익형 상품 겸 내가 실거주가 두 개가 동시에 해결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꼬마 빌딩 추천해드리고 단독주택도 이렇게 토지 지분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분이 많은 게 어떤 것이 토지 지분이 많습니까? 창고 보통 봐보면 토지 보통 한 500평에 창고는 100평이나 200평밖에 안 지어놓죠. 공장도 좋은 게 뭡니까? 공장도 우리 말하면 머릿속에 중화학, 뭐 중장비 완전히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간이 공장, 간단한 창고 형태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서 가볍게 경공업으로 뭐 이렇게 단순 조립 뭐 하거나 이런 공장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장 생각하시거나 콩나물 공장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식료품 공장, 거기서 고추장 만들거나 아니면 뭐 참깨 만드는 공장, 뭐 떡방아 찢는 공장, 이런 거 다 공장입니다. 그럼 그런 거 봐보시면 땅은 몇 평이나 차지합니까? 땅 한 1000평 차지하는데 건물 200평이나 300평이나 밖에 안 지어져 있어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엄청 빠른 속도로 땅값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은 감가상각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땅 지분이 많은 것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의무,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 강화한다고 그러네요. 자꾸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물은 강화시키는 거니까 인간이 살기 더 쾌적하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가는 거고, 또 건축비는 계속 상향되어집니다. 그래서 옆에서 건축비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옆에 기존에 있는 건물도 가격이 덤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상 오늘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고요. 저는 나주 혁신도시에서 카페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표 윤동성입니다. 부동산 물건, 토지,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010-727-4080으로 연락을 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 구독을 하시게 되시면 토지, 상가 물건 또는 부동산 관련 분석, 견해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옆에 지인들 분들한테도 소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